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공식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솔직히 선거가 좋긴 좋네요. 네. 뭐 돈 막 준다는 얘기도 쉽게 나오고 네네. 세금은 깎아주겠다는 얘기 또 나오고 그다음에 보수 야당에서 노동 이사제를 찬성한다는 얘기도 네네. 나오고 그렇습니다. 좋아하시기에는 이릅니다. 이 그러니까요. 공약이 실행돼야 되는데 일단은 공약. 대부분의 공약이 공약이 돼버리니까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네. 얘기부터 한번 좀 잠깐 들어보고 네. 시작을 하죠. 정부로서는 재정 지원 확대에 따라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마침 야당의 적극적인 주장도 있고 또 저의 입장도 지금까지의 지원이 매우 적었다. 또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힘겨운 상황, 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분들의 또 분노도 대단합니다. 네. 그저 몇 달 가지 않을까 했는데 2년을 지금 버텨야만 했던 것인데 그렇죠. 그나마 정부에서 나오는 이제 손실 보상 같은 것이 늦는 데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고 네. 이건 이제 지금 정부하고 차별화를 갖다 뭔가 하려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차별화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입니다. 예. 당장 내일 모레 보시면 방역 당국이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현재 이미 일부 거리두기가 다시 도입되고 있죠. 예. 오늘 7,8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일상 회복을 유지할 수 없다. 우리 멈추자.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10월 말까지 보시면 예. 거리두기 4단계 했잖아요. 예.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밖에 못 모인다. 영업 시간도 제한돼 있었고요. 자 그런데 그걸 이제 풀었는데 한 달 이후 보니까 매우 높은 위험도가 가다 보니 예. 그럼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럼 적어도 나올 수 있는 게 또 영업 시간 제한이 들어올 거고요. 또 이제 그 시간대별로 모이는 사적 모임 인원도 제한이 들어올 거고요. 그럼 지금 연말 연시를 대목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그냥 또 희생해 주십시오. 지금 일단 우리가 확진 상황을 좀 눌러야 되겠습니다. 정부 얘기가 국민 피로도는 지금 2년이 지나왔단 말이죠.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적용이 됐습니다만 예. 7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년 반을 버텨온 자영업자들은 그냥 임대료를 적자로 본인들의 부채로 사재로 메꾸고 심지어는 그 이제 직원 인건비까지 다 정산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도 나온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는 선 지원해라. 자 그러면 정말 지금 어제 발표된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지금 멈추자는 거거든요. 강력하게 거리두기를 도입하되 그러면 문을 닫고 희생하고 영업 제한 받고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선 지원을 하고 예. 매출 베이스로 그리고 후정산을 해라. 사실은 후정산도 뭐 그거 몇십만 원 더 줬다고 해서 걷지 마라, 뺏지 마라, 지원해 줘라. 사실은 그동안의 이 손실 피해는 정부 지원으로는 보상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의도라고 봐야겠죠. 네. 그런데 뭔가 던지고 싶은 것들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딱 정리해갖고 네. 표로 이렇게 내놓으면 되는데 네. 어디 가서 던지고 저러다 보면 서로 자기가 던진 것들끼리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네. 당이나 또는 정부에서 선뜻 동의할 수 없어서 반대 의견을 또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엉킨단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제 모든 발언들, 지역에 가서 하는 발언, 중앙에서 하는 발언, 이 발언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일종의 공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본선거 운동 들어갔을 때 공약집이 나옵니다. 두꺼운 책으로 뭐 10대 과제, 100대 공약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분야별로. 예. 근데 문제는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선대위는. 근데 문제는 후보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나중에 공약집이 정리될 때는 예. 분명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을 텐데 국민들은 후보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공약으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정리를 하고 나면 상호 충돌되는 것 중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 맞는 것은 빼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선대위가 조직적인 체계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가 후보 혼자 뛰고 있는 것은 리모델링 전이나 후나 여전하지 않은가 아하.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선대위는 조금 각성하고 체계화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역전시켜 가지고 치고 올라가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겠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쪽에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네. 이해찬 전 대표의 그렇죠. 이번에는 또 박영선 장관까지 네. 전 장관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와 외곽에서 모여드는 것이 네.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느냐? 쉽지 않다. 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시민 전 이사장, 이해찬 전 대표가 중도에게 영향력 있는 이 메신저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존의 지지층을 붙잡는 역할을 한다. 근데 네. 박영선 전 장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에서 또 이제 패배한 최근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얼마나 큰 기대와 기여를 이제 보탤 수 있을까? 이건 좀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데 지금 조금 흥미로운 대목은 예.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뭔가 센 걸 던져요. 지금 이번에 던진 그 이 선지원 후 정산도 센 거거든요. 당장 재정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동안 기재부가 얼마나 이 저 재정을 막고 있었습니까? 또 이 기재부와 정부와 한판 부딪혀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는 예를 들면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 1년간. 이것도 반대 입장이 지금 아까 리포트에 나왔잖아요. 나왔죠. 예. 그럼 지금 이게 뭔가 차기 권력과 그리고 현재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 아니냐? 그럼 당내에서 민주당은 후보가 던지면 당혹하지만 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예. 정부는 여기에 반기를 들고 그래서 그동안은 이재명 후보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냐? 본인은 변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이제는 조금씩 갈등 양상으로 커지기 시작했는데 예. 이 안에는 득과 실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선대위를 꾸리는데 좀 어려웠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잘 나가겠지 했는데 이제 후보의 부인 리스크가 네. 또 드디어 터져나왔죠. 발동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네.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어찌됐든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여권의 이런 그 공세가 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은 국민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네. 사과를 하는 게 맞겠다. 네. 그러나 이제 앞부분에 여권에서 기획된 네. 공세가 집요하게 펼쳐지는데 그게 아무리 좀 싫더라도 사과할 건 해야 되지 네네.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결론은 올바르게 흘러갔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뭔가 이상하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사과하고 송구함을 표현하고 예. 또는 필요하다면 바로잡고 또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이러한 이제 태도로 가는 게 사과의 기본이죠. 그래서 저는 결론은 잘 났다고 봐요. 예. 그리고 또 오후에 속보로 나온 바에 따르면 기자들에게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 본인도 직접 아마 회사 앞에서였던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예.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사과 절차가 본격적 공식적으로 한번 있어줘야 됩니다. 요거 좀 잘 정리해서 사과의 전공법.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이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고 사과까지 상당히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이건 안타깝다. 결국 사과할 거라면 빠르게 사과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고 앞뒤의 조건들을 다 빼고 예. 그냥 굉장히 몸을 낮추고 사과해야 되는데 지금도 약간 그 습관이 하나 나온 게 아까 말씀하신 여당의 기획공세로 불거진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잘한 전환이에요. 예. 근데 기획공세 얘기도 뺐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지금 이제 상대 공작이다, 공작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던져왔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또 공작이란 말이냐? 사실 언론 취재에 의해서 발표가 된 거고 예. 민주당은 어쩌면은 속으로 웃으면서 이 상황을 즐길 수는 있으나 예. 즉 민주당이 진실을 밝혀라라고 이제 공세는 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게 민주당발 기획공세라는 증거는 아직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일단은 무조건 여당의 탓을 하는 것보다는 예.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점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앞으로 사과가 좀 조만간 이루어진다면 사과의 ABC 전공법대로 딱 하고 토를 달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야권 후보에게 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너무 검증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네.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처가 리스크 의혹 얘기는 1년이 훨씬 지났죠. 지난 네네. 전부터 이제 얘기가 됐던 거기 검찰총장 때문에 시절부터 뭐 예. 감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징계에 건 또 사유가 그렇고.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이제 윤 후보도 뭔가 약간 물러서면서 추스리고 있지만 당 지도부나 선대위도 뭔가 이제 얘기들을 조금씩 꺼내고 있으나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예. 사실은 뭐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지 무슨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다가 뭐 후보의 소위 부인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난 얘기한다는 거 내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잘 안 돼. 김건희 씨의 수상 경력, 뭐 이력 이게 허위다 예.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는데 그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정말 이런 문제가 대통령 선거의 중심이 되는 게 맞느냐? 후보 배우자가 캠프의 관리 체계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것 같거든요. 안 되는 건 지금까지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캠프든 뭐 선대위 차원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전혀 그 선거 운동의 범위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벌어진 일시적인 사각지대라고 보여지고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확하게 설명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이미 선대위 범위 안에 넣고 뭔가 후보의 부인은 상당히 좀 지원도 하고 범위를 좁혀서라도 뭔가 스케줄을 잡아주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어떻습니까? 아무튼 이 건이 네.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미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 사안을 조금 이제 이렇게 자중시키기 위해서 예. 아니 대통령을 뽑는 거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건 아니지 않느냐. 대통령이 뽑히면 부인은 그 가족으로 당연히 청와대에 입성을 하게 되죠. 예.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보시면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자, 그럼 이재명 후보 부인은 왜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 과거에 당했거든요. 예. 경기도지사 선거를 치를 때 김혜경 씨 육성도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네. 조카하고 나누는 전화 녹취가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상대 쪽에서 공개를 했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잘 들어보면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숙부와 저 사이가 나빠진 조카와의 사이를 좀 해소시키려고 하다가 언성 높이는 대목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정말 그게 좀 뭐 인성의 문제로 또 왜곡해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리고 또 해경군 김 씨 아니냐 검찰 소환도 조사 받았어요. 그때 다 언론에 생방송 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에서 정치인의 부인이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데 네. 김건희 씨가 이제 등장한 것은 그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까지 고위공직자였다가 정치 네. 신인이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정치 입문하고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럼 그 가족들에 대해서 뭐 의혹들이 있으면 등장 안 하겠냐고요. 그렇죠. 이번에 선대위에 다시 합류한 윤희숙 전 의원은 초선 의원인데 LH공사 사태에서 부동산에 국민들이 분노했을 때 그 부친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그만둘게 하고 나갔던 인물이잖아요. 네. 이런 일이 다 정치인 주변에선 벌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사태를 보십시오. 등등.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 배우자만 유독 이러느냐. 그동안은 등장을 안 했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범죄 혐의로 연루되어 있는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뭐 장모의 양평 땅 개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엄중한 문제입니다. 예. 지금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 허위 그렇죠. 문제는 도의적인 문제 정도로 이걸 하나 건건이 여당 탓이다 하면 본인만 힘들어져요. 예.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좋은데 이제는 조금 그렇게 전환되지 않는가. 저는 이게 오히려 김건희 씨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예. 그다음에 영부인 후보로 함께 어찌 보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윤 후보를 내조할 수 있는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돼버렸다. 네. 원하지 않는 방식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숨는 것보다는 오히려 빨리 등판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예. 이런 조언도 드려봅니다. 아무튼 대통령 부인은 국가 재정에 의해서 사람과 네. 조직을 아예 구성해서 예. 비서실로 챙기고 관저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 예산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우리가 장관 뽑는 거지 장관 부인 뽑는 건 아니잖아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긴 네, 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 씨가 최근에 언론기관하고 인터뷰를 갖다가 잇따라 했단 네,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히 전화를 했는데 그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다 받았느냐 네네네. 아니면 뭔가 의도를 어떤 가지고 의도된 것이냐 이제 네. 이 문제가 궁금했던 건데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이건 뭐 뭔가 있다 뒤에 뭐가 준비된 거다 네. 이런 식의 발언을 꺼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그럴까요? 예.
제3의 인물이 이 수원여대 허위 기재 문제 등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일요일에 네. 기자들보다 하루 앞서서 일요일에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네네. 그래서 김건희 씨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3의 인물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네. 그러니 기자들한테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는 게 좋겠다. 라고 일요일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이 문제를 자신의 주변 사람하고 최소한 2명하고 상의를 합니다. 한 명은 선대위 공식 관계자고 한 명은 자기의 지인입니다. 근데 김의겸 의원은 저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주장을 하네요. 예. 그러면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다. 느닷없이 네. 인터뷰를 했다가 두 건을 갖다 연달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그런데 결국은 본인에게 손해가 된 거죠. 지금 이 일이 어제부터 커지면서 YTN 보도도 있었고 오마이뉴스 기자도 접촉을 했고 그렇죠. 지금 여러 매체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다 봐서 김건희 씨에게 혹은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된 게 별로 없어요. 다 이제 역효과를 내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전략적 판단이었다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확인이 된 거고 지난 주말에 결정된 거라면 제3의 인물뿐 아니고 제4, 제5의 인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주변에 조금 언론 전문가가 왜 없겠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하는 게 좋겠소 하고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비선일 수도 있는 거고 사적 지인일 수도 있는 거고 선대위 관계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또 김재원 의원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선대위 차원에서는 전혀 몰랐다. 그럼 김건희 씨는 지금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실제로 어제 관훈클럽 토론에서 윤 후보가 얘기한 것과 같은 날 김건희 씨가 얘기한 것조차도 차이가 있어요. 일부 과장을 인정하는 돋보이려는 욕심에서 그랬다. 죄라면 죄다. 이 부분과 윤석열 후보는 역으로 얘기하거든요. 부분적인 문제가 있을진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다 허위가 아닌 거 아니냐. 문제 없다라는 이제 강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 부부간에도 좀 이 사안에 대한 입장 조율이 안 된 건가? 그래서 어쩌면 제가 관측컨대는 이 일부 주변에 뭐 공적, 사적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선대위 차원의 전략적 대응으로 보기는 문제가 있고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는 지금 좀 당혹한 상황이다.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논의하고 있겠죠. 아까 김종인 이 총괄의 말과 또 이준석 대표는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책임지란 말이냐.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김건희 씨가 돋보이려는 욕심에 제가 젊었던 시절에 철없이 경력을 좀 과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좀 잘못한 일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죄송스럽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했어도 뉘앙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선대위에 그럼 여러 주요 인사들의 얘기는 제각각 온도 차이들이 있는가 이런 문제들은 조율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앞으로 김건희 씨가 아주 확실한 언론을 좀 관리하는 선대위 라인과 함께 움직이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런 돌발 변수는 계속 나오고 가는 비에 옷 젖을 수 있다. 윤 후보가 경계할 대목입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이런저런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었는데 저 건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단 말이죠. 아무튼 빨리 정리된 뭐 사실 확인들이 나오고 사과나 견해 표명이 나오고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